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오늘은 25년도 전공역사 합격 설명회를 이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설명회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올해 기출 경향하고 뭐 그 책 속의 공부 방법 그리고 올해 이제 나올 북스는 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설명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위해서 조그만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회 들으신 분들 한테 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의 도중에 그 두 자리, 6자리로 구성된 인증번호 두 개를 불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듣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인증번호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15년 개정 교과서, 09년 개정 교과서 관련된 그 교과서 자료를 다 이제 드리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한국사도 있고 세계사도 있고 뭐 동아시아사도 있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있고 예. 그래서 인제 올해 이제 다 방출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공부할 때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먼저 볼 게 뭐냐면 올해 24년도 기출문항 그 경향을 좀 볼게요. 구체적인 인제 분석 내용은 제가 인제 2월 달에 인제 할 거고요. 여기에선 전반적인 흐름만 보고 넘어갈게요. 보통 제가 인제 그 예전에도 있지만 기출 유형을 이 4 가지로 이제 분류해 놓고 있거든요. 기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본서, 교과서 다독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인제 어 여기 이제 심화서라든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책들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역교론, 추론 문제 이렇게 4 가지 유형을 구성이 해서 나눴는데, 자 일단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A형하고 B형은 최대한 맞추려고 해야 돼요. 특히 A형은 일단은 거의 90%를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형과 B형에서 많이 인제 실점했다, 그러면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제 좀 아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요런 문제들은 심화서라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책이나 논문에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상당히 낮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제 요거는 운이 좋으면 아니면 그냥 운 좋게 썼는데 운이 좋거나 내가 뭐 어떻게 평상시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제 그 출제 교수가 코드가 맞아 가지고 이렇게 인제 쓰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실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초점을 맞추시는 건 되면 안 되고요. A와 D형 유형에 초점을 맞추셔 갖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D형은 추론형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추론형 문제는 대표적인 20 년도 기출 문제에서 인제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했었어. 이 추론 문제가 별로 안 나오다가 올해 이제 6점 정도 나왔어요. 이 질문 던지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예. 그런데 이런 추론 문제는 출제자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안을 알 수 없어요. 상당수 변별력이 떨어지고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올해 인제 그 나온 거 보니까 역교론 그 점수를 보니까 역교론 점수에서 많이 이렇게 칼퇴를 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 역교론 추론형 문제는 인제 교수님들이 그냥 허용 답안을 넓게 둔 게 아니라 몇 가지 자기가 생각한 답안만 생각해 갖고 이렇게 그 채점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점수는 그렇게 좋지 않으실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문제 나오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요거 맞히겠다고 또 어떻게 고민해 갖고 맞히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서 인제 그 공부하실 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희성비라는 인제 그 관점에서 인제 어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과성을 이제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시간 대비 내가 얼마나 뭐냐면 투입을 해 갖고 인풋에서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제일 시성비가 높은 것은 A 유형이겠죠. 예. 그다음에 B 유형. 그래서 A 유형과 B 유형에서 일단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C 유형과 D 유형은 운에 맡기는 거나 낫다. 그래서 이제 신의 뜻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러면 인제 올해 이제 기출 경향을 좀 분석해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2월 달에 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전반적인 이제 경향을 좀 보면요.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점점 이제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시의 유형이 점점 쪼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 A 유형과 B 유형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올해 인제 문제를 인제 보면 제가 인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근현대사 관련된 쿠닉 관련된 문제잖아요. 요 문제들은 인제 솔직히 맞출 수 없는 거죠. 이 논문에서 냈는데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는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논문이나 우리가 잘 보지도 않는 책에서 내는 문제들은 실제로 인제 맞출 수 없다. 내가 진짜 그 교수 밑에서 인제 뭐냐면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운 좋게 거기에 관심이 있어 갖고 쓴 거 외에는 도저히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은 일단 제껴 두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A형과 B형에서 어떻게 하든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비중이 떨어져. 비중이. 그래서 요즘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이게 좀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전 교수님들은 좀 인고생들을 배려해서 좀 약간 인제 우리가 보는 기본서에서 좀 많이 내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이상한 데서 인제 어디 내는 교수님도 항상 있는 거지만 어차피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근데 인제 요즘 들어가신 교수님들은 이게 뭔가 학술적 권위라든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요런 데에서 많이 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누가 맞추겠다고 이걸 이런 데서 내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내. 어. 그래서 이게 인제 요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많으면 이렇게 좀 합격 가능성이 좀 예측 가능하고 자기가 노력할 만큼 나오거든요, 성과가. 근데 문제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많아지면 실제 이 노력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순전히 운이잖아. 어 그래서 점점 이제 운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A형과 B형이 줄어들면 운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한 1-2년 정도 그냥 기본적인 인고를 수시에서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1-2년 공부하다가 그 안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기간제나 시간공사에서 일 병행을 하다가 뭐 자기가 인제 운이 좋아서 여기 걸려 버리면 로또 맞으면 합격하는 형태의 비율이 점점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진찌전, 참호전 그런 형태의 공부 형태가 인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런 경향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대 교체도 계속되고 지금 들어오신 이제 젊은 교수님들 되게 이제 40 대나 뭐 많아도 50대 초반의 그 교수님들이 약간 이제 꼰대 같은 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좀. 예. 좀 안타까워요 진짜. 예.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인제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점점 인제 뭐냐면 이제 25년 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또 사회과 특히 역사과 비중도 되게 축소될 거 아니에요. 티오도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꼰대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와 버리고 그 비중이 올라가 버리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게시판을 보니까 예전에는 뭐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 물었는데 1월 달에요. 근데 요새 인제 1월 달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기간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게 이게 핫 이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간제를 어떻게 하면 하고 뭐 기간제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일 병행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 역사과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꼰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안 나오는 과정에서 이 공부하면서 인제 튼튼히 어 임용 시험을 보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인제 볼 것 같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자 하여튼 요렇게 한번 봤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2월 달에 24년 기출문제 분석 강의할 때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국소년 추첨 인용 기본서 관련된 내용인데 뭐 작년하고는 뭐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필독서 같은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인제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한국사에서 여기 인제 시민한국사 부분이 좀 약간 비중이 올라갔다?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에서 올해 좀 약간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제가 척검을 강조했는데 척검이 올해 문제 안 나왔어요. 예. 척검이 작년에 7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 안 나왔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세대 교체된 그 교수님들이 요 책을 냈기 때문에 아마 낼 거라고 인제 예상을 했는데 아예 안 나온 거야. 제 생각에는 작년에 너무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있고 아마 인제 이 교수님들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걸음은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왔으니까 어 공부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올해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올 보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에 그 교수님들이 또 돌아와 가지고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 책에서 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제 요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접근을 보시면 되고 요게 시민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이 시민한국사를 한 통을 대체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제 시민한국사가 작년 정도 나왔잖아요. 제 생각에 재작년인가? 그래서 나온 지도 별로 안 됐고 지금 뭐 여기에서 나왔다 몇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걸 한 통에 대체할 만큼 공부할 책이냐 좀 그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시민한국사 강독을 해 봤는데 고대사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통 대신에 고대사는 시민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맞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중세사하고 근세사는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통을 뭐냐 대체한다는 것보다는 한 통을 보조해 준다는 내용? 그러니까 한 통에 없는 내용을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채워져 있어요. 큰 줄기는 일단은 한 통을 읽으셔야 돼요. 예. 근현대사 부분도 일단은 시성비 읽자 볼 때는 교과서가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를 볼 때 시민한국사라든지 좀 약간 전문적인 서적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올해의 그 경향이 그렇다는 거고 이게 쭉 몇 년도 3-4년 정도의 경향을 보면 되게 한국사에 결쳐 왜냐면 교과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랬다고 해서 뭐 깊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뒤에도 얘기했지만 뭐 올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경향이 내년에도 나온다. 그런 경향이 없거든요. 예 우리가 뭐 수능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능은 경향이 있는데 인고는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나왔다고 내년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고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출제 교수님이 그냥 들어가는 대로 꼴리는 대로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작년과 뭐 몇 년도 했다니까 이렇게 쉽게 나왔다니까 뭐 쉽게 공부할 필요 없고 어렵게 나왔다 해서 너무 또 깊게 팔 필요 없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경향성이 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서양의 서양사에서 좀 약간 좀 나왔고 그리고 서양 중사 총론 요런 데서 좀 언급된 부분이 있죠. 가두정 같은 거. 그리고 뭐 쓸데없는 인제 뭐 책도 있죠. 피렌체사인가? 그런 데서 나왔는데 이거는 제껴 두고 그래서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동계나 한의중이 인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제 근현대사 인제 푸시면 알겠지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있고 요번에 인제 쿨링 문제를 해 가지고 인제 냈던 그 교수님 있죠. 그 교수님이 뭐 양행이라든지 쿨링이라는 두 문제를 냈거든요. 근세 근현 현대사 근현대사를 이제 냈는데 그 교수님이 인제 뭘 전공하셨냐면 그 당시 인제 설탕무역, 설탕무역이나 개항기 시기 때 무역, 그다음에 인제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요런 데를 주로 전공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논문을 보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인제 좀 젊으신 교수님 같은데 저보다 보니까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인고를 보지도 않고 주변에 인고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 논문을 가지고 낸 것 같아요. 자기 논문이나 우리가 보지도 않는 책을 가지고 냈기 때문에 물론 전혀 변별력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이 "앞으로 내가 들어갈 때 계속 그런 식으로 낼 거다." 그렇게 했고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이 근현대사 부분을 요즘에 너무 어렵게 내. 특히 조약 같은 거 많이 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근현대사를 과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물론 좀 쉽게 낼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공부를 해도 인풋에서 아웃풋이 그렇게 별로 안 나오면 시성도 완전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공부하느니 그냥 다른 데 쉽게 시 시험 성적을 뭐냐면 점수를 딸 수 있는 곳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시성비 입장에 좋다 그거죠. 예. 그냥 안타까워. 왜 그렇게 어렵게 문제 내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해서 뭔가 뛰어난 그 교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서 이런 문제까지 뭐 뭐냐면 알 필요가 있나. 자기들이야 밥만 먹고 그냥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인고생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자기들이 인고생 입장에서 그렇게 내라고 싸면 쓰지도 못할 거 자기 전공 외에는 왜 그딴 식의 문제를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안타까워. 예 제 입장은.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동양사에서 좀 눈여볼 게 예전에도 인제 제가 뭐냐면 추가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 더 추가했는데 근대 조약과 동아시아 영토 침략 관련된 자료 선집이에요. 요게 인제 조약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중일 관련된 조약들이 많은데 최근에 인제 중국 근현대사의 조약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달래 외울 수는 없지만 보시고 이렇게 인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요게 좀 약간 비싸긴 비싸요.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사하고 기타사는 이게 비중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일본사는 가끔씩 인제 뭐 근현대사 거쳐 갖고 중국사나 한국사에 거쳐서 가끔씩 인제 2 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튀어나오든지 보고 기타사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씩 그냥 의도적으로 일본사 기타사를 한 번씩씩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비중이 확확 떨어졌다. 물론 안 된다는 게 아니지만 비중이 확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수님들이 좀 자기 전공에서 그냥 몰빵해 갖고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약간 책 문제풀을 늘려서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본사하고 기타사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안 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요런 데서 쉽게 나온 문제들에서 이게 일본사 기타사는 쉽게 나왔는데 이거 못 풀었다. 공부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합격권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다. 이게 뭐 건들기도 그렇고 안 건들기도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너무 어려운 책들 보지 말고 그냥 교과서 위주로 보셔라. 예 교과서. 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기본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동아시아 교과서 있죠? 그 동아시아 교과서 쭉 보시고 거기에 주제를 뽑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제일 시성비 입장에 입각한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임용 기본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인제 요런 내용도 나중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인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죠. 그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할 부분이고 다만 여기 필독서 부분은 꼭 읽어 두셔야 되는 거야, 필독서. 그리고 발제독 부분은 어 뭐냐면 기출 중심이나 주요 주제 중심 보고 요것도 뭐 '내가 필독서냥 읽어 보겠다.'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요. 참고 도서는 인제 여러분들 말 그대로 참고 도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 좀 까먹었는데 시민책이죠. 시민책은 예전에 한번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많다가 결국 안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민책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인제 보니까 해고 해고록이라고 있죠, 해고록. 해고록의 뭐 단점인가 이런 것으로 한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다른 데에서 뭐 역사 사고력이 인제 뭐 관련된 내용에서 해서 한 2점 정도에서 3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시민책이 올해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또 나올까? 약간 그래. 첫걸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좀 약간 첫걸음이야 너무 비중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발제독을 해 놨는데 요거는 좀 약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두고 봐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 역사는 또 꼭 좀 봐 두세요. 여기 보면 사료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문 사료를 인제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한 가지 사료 위주로 공부하고 한문 사료와 대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 인제 우리 역사넷에 가 보면
그 주요 사료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예. 제가 인제 또 파일도 이제 올려 놨긴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한글 사료들이 많은데 그 한문 사료들과 이제 한글 사료들을 좀 대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근히 여기에서 기출문제 나온 게 있어요. 삼강행실도도 그렇고 뭐 고려사 조료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 역사넷에 있는 그 자료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임용하려는데 이제 팁이 뭐냐. 요거는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30% 버리고 70%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C형과 D형은 버리고 A형과 B형은 선택해라. 어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성비를 고려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 시간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서 공부해야 된다.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게 공부에 따라서 나오는 게 비중이 어떻게 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뭐 코딩 문제에 관련된 나온 문제 나왔다 해서 논문을 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거 인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임용 공부의 목적은 합격이지 역사의 본질을 아는 데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꼭 보면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인제 참고하시는 분인데 안 되죠. "목적성 있게 행동해라." 그래서 역사 덕후들은 좀 합격하기 어려운 게 임용 시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합격은 많이 아는 거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합격한가. 그러니까 지식보다 기술이다. 물론 완전히 이제 바닥권이고 잘 모르면 합격할 수 없겠죠. 근데 임용 시험의 그 지식 수준이라는 건 제가 볼 때 1-2 년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선이 올라가거든요. 그 선 위상은 이제 플러스 알파는 정확히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기술적 테크닉 을 익히셔야 된다. 근데 익히는 방법이 뭘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거야. 예. 그래서 문제를 자, 그다음에 기출을 임용 그 공부에 지치거나 기출을 놓치면 안 되는 그래서 기출 공부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거나 기출을 대충 답안이나 맞춰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주제에서 이제 너무 이게 틀리면 남들은 여기 다 맞추는데 요게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기출 판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기출을 놓치면 합격권이 멀어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임용 시험은 종교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건 또 나중에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복잡한 분석과 비판보다는 단순한 이해와 암기가 중요하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암기할 만큼만 이해하세요. 암기할 만큼 이해하다. 암기할 만큼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암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는 암기를 보조해 줘라.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적어도 뭐 내가 2-3년 정도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거다. 단번에 뭐 합격하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2-3년 정도 인제 공부를 할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임용에서 떨어진 거는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인제 뭐냐면 풀지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못 써서 떨어진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시성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라. 이거 몇 번씩 인제 되게 중요한 건데 어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면 항상 그 생각을 해. 어려운 문제 그거 왜 못 맞췄나. 근데 이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합격한 사람 떨어지게 합격한 사람도 이제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놓친 거 이걸 꼭 푸셔야 되는 거야 요거는. 자, 그다음에 앞에서 요거와 인제 또 연결되지만 틀리라고 문제는 가감히 포기하세요. 예. 요거 맞추겠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용 시험 볼 때 일단은 A형하고 B형 유형이 있죠. 요거는 눈에 보이는 데 먼저 푸세요. 그리고 나서 C형과 D형 어차피 이건 점수가 보장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푸세요. 예. 그리고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중앙지권 강화, 왕권 강화 그냥 대충 써 놓으세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문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한문 사전도 나오는데 되게 인제 한문 사전을 보면 그 쉽게 인제 전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도저히 못 푼다. 너무 문제가 한문 사전이 어렵다. 뭐 일성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걸 이제 냈다. 일성norm의 조선왕조 실록은 그 자리에서 전공한 사람도 번역하지 못해요. 그런 걸 우리가 꼬작꼬작 뭐 몇 달 배웠다고 길어봤자 1-2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해석을 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배경 지식을 먼저 갖고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단서를 잡아서. 못 푼다. 그럼 포기하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못 풀어, 그렇게 어렵게 내면.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1번 문은 문제 풀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출제의 의도가 중요한 거야. 출제의 의도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에 푸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출제자가 제시한 인제 뭐냐면 조건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서술할 때 정치적 측면에서 쓰시오, 경제적 측면에서 쓰시오, 조건이 있죠. 그 예문 속에나 이제 이게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과 단서를 찾아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12 번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올해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이번에 내년에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24 년형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25 년에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다. 24 년은 좀 어려웠으니까 25 년도 어렵게, 또는 요게 쉽게 나왔으니까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던 유형이 그대로 올해 나오진 않아요. 올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야. 출제자 마음. 특히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처럼 이렇게 규제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뭐 내키는 대로 내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작년의 기출 유형보다는 다양한 유형에 대비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공부 방법 순서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공부 방법을 할 때 이거 많이 물어보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근데 공부 방법에 망도가 없죠. 어 그리고 제가 그분의 인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맞는 맞춤형 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해요. 그냥 표준화되고 양식화된 그런 공부 방법만 좀 알려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요거를 말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인제 공부 방법이에요. 저도 인제 임용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임용에 합격해서 인제 지금 교사도 하고 있고 20년 넘게 인제 뭐냐면 임용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인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자기가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알아서 인제 참조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독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인제 할게요. 왜냐면 이 북소형 강의 카페가 이제 북소형 그 교재나 강의 홍보 카페거든요. 그래서 제 이렇게 홍보를 바탕으로 독학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러면 먼저 인제 볼 게 뭐냐면 1 단계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뭔가는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서를 다독하세요. 그냥 뭐 요령 피우지 마시고 기본서를 다독해라. 교과서 지도서를 먼저 읽고 나서 기본 개론서를 읽는 방식으로 해서 읽으시고요. 그때 인제 제가 그 뭐냐면 제 교재인 그 진단평가나 형성평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독하면서 암기하면서 푸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예. 물론 진단평가, 형성평가 스스로 풀 수도 있지만 기본서 다독하면서 찾아가면서 이 문제에서 찾아가면 기본서 내용을 찾아가면서 진단평가와 형성평가에 오픈북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푸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기본서와 다독을 해서 어느 정도 인제 약간 기본이 닦인 상태에서 볼 게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이 기출문제 분석은 상당히 관련된 편들 많죠. 2 편, 3편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참조를 해 주세요.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제 다독 및 기출을 근거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조직할 때 서브노트 나눈 데 작성할 수 있고 기존 자료를 편집할 수 있고요. 그냥 요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면 기본서에 줄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죠. 기본서에서 그 당시 기출에 나오는 부분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수능이나 이제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인제 줄치어 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인제 임용 공부할 때는 요거 안 했어요.
이 서브노트 만들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어. 그래서 16년 그 경기도 서브노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인제 재능 기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몇 년을 공부했냐면 7 년, 8년 넘게 공부하신 거예요. 예 장수생이에요. 초장수생이거든요. 예. 그 시간 동안 요걸 열심히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공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본인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왜냐면 서브노트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본세 줄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 시간 대비 효과를 볼 때. 저도 이렇게 인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펴 놓고 중요한 게 줄치면서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암기할 때 계속 수십 번 봤어요 저는. 예 수십 번.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중심 암기를 해야죠. 내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암기를 해야 돼. 인출이 되죠, 인출.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 보시면 인출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데 인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 이해를 해 가지고 설명은 할 수 있는데 막상 여기에서 시험장에서 정확한 키워드 중심 인출은 안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요 '인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요 정도 됐으면 실전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인제 뭐냐면 만들어서 풀 수도 있고 종전에 인제 모의고사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실전 문제 만들면서 이제 실전 능력을 익히셔야 되죠. 문제 푸는 기술, 스킬을 익혀야 돼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제 자료 중에서 되게 많죠. 총괄 평가도 있고 모의고사 있어요. 국소형 모의고사. 어 되게 많아요. 학원 모의고사 상대하지 못하는 만큼 되게 많아. 그래서 문 모의고사 총괄 평가의 문제를 풀면 진짜 장난컨대 완벽하게 소화하면 합격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문제의 범위나 풀을 상당히 넓혔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국소형 모의고사를 좀 약간 인제 여기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 때 세 가지 유형을 만들었어요. A, B, C형, D형 유형까지 인제 만들죠. 앞에 이 기출문제 유형에 맞춰서 만드는데 일단은 주제 중심, 그다음에 B형은 다독 중심.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풀 때 요거는 꼭 뭐냐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틀렸으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꼼꼼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해당하는 그 내용까지 찾아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C형 그러니까 인제 앞에서 이제 논문이라든지 우리가 잘 보지도 않는 어려운 문제들 요런 문제도 저도 이렇게 많이 냈어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를 왜 냈냐.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요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죠. 걸려 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서 얘기했처럼 A형과 B형을 먼저 푼 다음에 나중에 요걸 이제 건드세요. 그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 내게 4 점짜리 문제면 어떻게든 4점 맞추고 생각 버리세요. 어차피 남들도 못 맞춰. 그러니까 요걸 머리에 보고 어떻게든 예문 속의 내용을 보고 1 점이라도 맞추려고 1-2 점. 진짜 운이지만 그렇게 인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고 나서 당황하지 마시고 뭐냐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서 적어도 1-2점 정도 뭐냐면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인증번호 얘기한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60 번이에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D형은 인제 추론형 문제인데 제가 인제 추론형 문제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총괄평가나 인제 그런 데 보면 추론 문제가 그 뒤편에 엮여 놓은 추론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풀어 보세요, 시간 될 때. 그냥 연습 삼아 풀어 보시는데 뭐 내가 이거 막 풀어 가지고 뭔가 그 북소형 총괄평가에 있는 추론 문제 풀어 가지고 뭔가 득점을 얻겠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그냥 요렇게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인제 연습을 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상당히 운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하실 때 A형과 B형은 꼭 필독해서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어 보시고요. C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냐면 대처하는 능력, 스킬, 마음 자세 이런 것들 인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먼저 이제 이렇게 오랜 길에서 막 이제 여기까지는 준비하는 단계고 이제 임용 시험 문제 풀 때 이제 요령 익히기 좀 할게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나름대로 인제 공부를 해 놨어. 그래서 막상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인제 어 요령이 필요하죠. 문제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자신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문제를 볼 때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꼼꼼히 읽으세요, 꼼꼼히. 어. 그래 갖고 이 사람이 좀 몇 개를 물어보고 있는지, 그래서 줄을 쳐 가면서 형광펜을 주면 쓰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뭔가를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4 개를 물어봤는데 뭐 3 개를 답변을 쓰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인제 문제를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인제 뭐냐면 조건을 주어졌는지, 조건, 그리고 문제 예문에 단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출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침착하면서 문제를 통독을 해야 된다. 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꼼꼼히 다 읽으세요. 예. 그리고 인제 앞에서 말한 문항과 점수, 몇 점의 어떤 점수가 몇 점이고 몇 개 물어보고 있는지 발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인제 4 번을 시험 봤어요, 저도. 그래 갖고 인제 2 번은 이제 까지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저는 떨어졌 한 번 떨어졌는데 4 번을 볼 때 확률적으로 보면 처음 답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갖고 다시 고친 답안들은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계속 틀려. 어. 다른 분도 얘기 들어보면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답안을 쓸 때 요것만 쓰세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제껴 두세요. 괜히 한 번 더 보니까 '요거 아니야?' 하면서 막 불안하잖아. 이 뭔가 남들은 제3 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출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또 이거를 비꼬면서 인제 뭔가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 항상 다른 식의 이제 의도가 나와 버리거든,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답안을 또 수정을 해 보면 이게 답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수정을 하지 않고 첫 번째 답안을 계속 유지해라. 물론 첫 번째 답안은 틀릴 수 있어. 수정해서 맞을 수도 있고. 그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건 확률이죠. 예. 뭐 요렇게 해서 인제 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제 생각하는 그 양식화된 이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수준에 따라 그 처해진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인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뭐 여기까지 마스터했다. 뭐 기본서도 이제 열심히 했고 기출 문제도 했고 이런 내용 주직도 했고, 그러면 뭐 막판에 인제 뭐냐면 뭐 기간제 하다가 그냥 두세 달 남기고 암기해 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내가 처음부터 이제 모른다. 그러면 1 단계부터 해 갖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수준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참고 자료로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서포트주를 인제 제가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서포트주는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도움이 될까 봐 제가 이제 제 강의를 인제 쌍방향 강의도 인제 듣는 대신 조건으로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 지원을 또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제 여기 서포트즈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뭐 형성평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암기 카드 같은 것들 이제 제공을 해 드려요. 매주마다 제가 제공을 해 드리고요. 또 일정한 점수, 그러니까 출석 점수를 얻으신 분들에게 서포트 자료실 통해서 인고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 PDF 파일 같은 것들, 뭐 교과서라든지 기본서 등등 이런 것들 다 이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인제 올해 이제 서포트즈 강의는 제가 1편 기본 강의 교재로 인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월 중순 정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카페 가 보시면 11기 북소리 역사 서포트 회원 모집 공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댓글로 이렇게 참여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인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거 잠깐 서포트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도중에 제가 이제 잠을 들려서 깨진 것 같은데 다시 인제 할게요. 예. 그럼 화면 공유를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했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방법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 교재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